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면접관 교육을 그래도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면접관 교육을 또 의뢰를 받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교육, 과정 뭐 어떻게 하는지, 예,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또 다뤄야 하는지, 이런 것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들도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면접 많이 해봤는데, 아이고, 굳이 교육을 또 왜 받아? 뭐 바빠 죽겠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좀 준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R 분야에서 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뭐 사원, 뭐 말단 사원부터 해가지고 팀장으로 근무를 좀 했는데, 이제 면접관으로서 활동은 뭐 당연히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 했으면 잘 뽑아야 되는데,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뽑고 나서 후회한 적이 꽤나 많다. 꽤나 많다. 뭐 많지만 뭐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면, 그 면접을 봤던 분은 말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뽑았는데, 말만 잘하는 분을 뽑았던 거죠. 아마 면접관으로서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문제는 이게 운이 좀 나빴다라기보다는 질문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는 이 면접을 보는 이 지원자도 그 회사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예전에는 면접 끝나면은 뭐 그 방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면접 끝나는 순간에 지원자는 자플래닛이라든지 또는 뭐 그 뭡니까, 블라인드, 요런 데다가 후기를 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면접관하고 좀 다투고 나왔던 어떤 취준생의 후기가 뉴스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 조회하신 분들이 뭐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으니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접관이 그 방 안에서 했던 행동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면접관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면접관은 평가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얼굴이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좋은 인재,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인재들은 당연히 갈 곳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면접관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채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과거에는 정보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질문 하나가 300만 원짜리 질문일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은 직무 수행하고 좀 무관한 어떤 개인 정보를 묻는다든지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이라든지 혼인 여부, 가족 뭐 사항이라든지 뭐 재산, 뭐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예,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첫 회가 300만 원, 그리고 반복될수록 늘어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결혼은 하셨어요? 뭐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 계획은 어떠시고요? 이거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이제 웃으면서 던진 질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라는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 이런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만한데, 이게 면접관 교육을 했다라는 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런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방어선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선을 좀 정확하게 그어드리고, 위험한 질문들을 어떻게 안전한 질문으로 바꾸느냐, 이런 이제 실습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을 보면서 그 좋은 질문, 이런 거는 사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어떤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면접관하고 그렇지 않은 면접관의 어떤 차이 보면은 인상이나 감으로
보기 어렵다. 예, 질문은 품질입니다. 질문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면접관 강의에서는 세 가지 도구를 다루는데 첫 번째가 STAR예요. 이 앞 글자들만 딴 겁니다. STAR. 그래서 처음에 상황, 예, situation과 두 번째 과제, 예, task, 그리고 행동, action, 그리고 마지막 예, R은 result, 예, 결과를 의미를 하는데 이 지원자의 그 경험담을 갖다가 일종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이 구조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해서 받아낸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A, 예, 바로 액션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예를 들면 지원자가 저희가 뭐 이랬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그럼 본인이 그 안에서 직접 했던 일은 뭐냐? 예, 이런 식으로 되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의 질문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였는지 아니면 본인의 진짜 기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fact, F-A-X-C-T 이렇게 해서 앞 글자들만 역시나 딴 겁니다. 첫 번째가 feeling이에요. 감정이 어땠고, 두 번째가 액션 역시나 행동이 어땠고, 그 다음에 C는 context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마지막 T는 thinking 사고 이건데요. 이게 뭐냐? 행동은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감정과 사고가 바로 그 데이터의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이유가 다르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일단 판단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왔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feeling과 컨텍스트와 thinking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예, 교육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구가 바로 프로빙인데 이건 뭐냐면 예, 추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이제 또 AI가 워낙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 질문을 뽑고 그리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아주 뭐 AI가 만들어준 좋은 답변을 열심히 외워오죠. 예. 모험 답안을 잘 외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번, 세 번 계속 파고들면 진짜 경험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진짜 경험이 아니면 그 디테일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만들어진 경험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바로 탄로가 난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예, 쌓아가는 방식으로 써요. 그거를 이제 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예,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제가 이제 진행하는 면접관 교육에서는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본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뭔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의 적합성을 봅니다. 첫 번째가 PJ fit 해가지고 Person Job Fit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직무에 관해 얼마나 적합하냐. 이걸 보는 게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P-O-Fit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Person Organization Fit이에요. 조직과 사람과 조직이 잘 맞는가, 적합한가 이걸 보는데 PJ-Fit, 그러니까 직무 적합은 직무 성과랑 직무 만족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P-O-Fit, 그러니까 조직 적합은 조직 몰입하고 그 재직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회사와 오래 함께할 사람이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직원들 이직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이직했을 때 대체 인력을 뽑기가 이제 회사의 어떤 채용 경쟁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평택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람들 뽑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직원이 오래 다녀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이 뭔가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조직적 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예를 들면 직무적 합은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경력, 예, 뭐 예를 들면 그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됩니다. 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느냐 이런 그 것들을 내용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직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합하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서류에서도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는 사실 거기서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메타 연구, 그러니까 연구의 연구입니다. 메타 연구라고 하면은. 그 170의 2개의 연구를 갖다 모아서 메타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 조직 적합이 이 조직 몰입하고, 그 다음에 이직 의도,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직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있어서
낮은 이직 의도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를 찾아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는 특히 조직 적합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질문에 통해서 조직 적합을 볼 것인가? 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 회사의 인재상 보고 왔냐? 그 인재상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어우, 그럼요. 뭐 저는 뭐 그런 사람 미리 다 준비해 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전 조직에서 나와 안 맞는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고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려달라. 이렇게 해보면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을 뭔가 꾸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가 아무래도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접을 보면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잘 평가하느냐도 또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그 심리적 오류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후광 효과 이런 것들 있죠. 한 가지의 어떤 강점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뭐 이 사람 학벌이 좋아, 외모가 좋아, 뭐 말솜씨가 좋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비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 사람이 잘한 굉장히 면접 잘 봤어요. 그러면 뒷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 되게 그냥 평범한데도 되게 못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대비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유사성 오류에서도 자유롭지가 않은데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안 좋겠습니까? 회사에 나 같은 사람만 잔뜩 있으면 그 회사 발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두 효과, 최신 효과가 있는데 특히 초반에 그 3분이 굉장히 전체를 다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특히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만들어지면 본격적인 질문 하기도 전에 이미 거의 최종 합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더라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이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실력이 아니라 외향성과 말솜씨에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 예, 라는 거고, 특히 이 첫인상이 면접관의 어떤 행동도 바꾸더라. 라는 거죠. 첫인상이 좋아지면 막 덜 캐묻는 이런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해법은 뭐냐? 예, 단순합니다. 예,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면접 중에는 면접관이 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서기가 돼야 된다. 예, 뭐 인상이 좋다, 적극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팩트에 가깝게 최대한 해석을 안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그래서 또 뭐 제 강의 스타일도 그렇지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강의는 지양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절반 당연히 안 되고요. 참가자가 스스로 말하고 쓰고 직접 면접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뭐 거의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게 어, 2시간 반 정도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하시는 활동만 17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참여해보고 스스로 체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 면접, 지원자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조별로 진단도 해보고 또 위험한 질문을 갖다가 실제 쓸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또 회사가 실제 쓰는 면접의 어떤 질문지 같은 게 지금 이번에 하는 고객사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갖다가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뽑아보고 또 특히 뭐 협업 역량을 검증하는 어떤 아까 스타, STAR 질문 직접 만들어보고 다듬어보고 또 3인 1조 롤플레이까지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해본다. 그리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진행을 하면서 이 워크북을 교재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본인이 써보면서 실제 다음 면접에서 이렇게 그걸 참고하실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 딱 요약되는 현장 카드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딱 그거 한 장만 봐도 교육 내용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 써먹으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면접관님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육이기도 하고 뭐 면접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뭐 오히려 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 구성은 되도록이면 20명 안쪽에서 하는 게 좋아요. 20명 뭐 내외 많아봐야 내외로 해서 한 3인 1조 정도 조편성할 수 있게. 왜냐면은 롤플레이 막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짧게는 지금 2.5시간 말씀드렸는데 뭐 반나절에서
뭐 하루 과정까지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것에 맞춰서 또 제안 드리고요. 뭐 대면 진행이 당연히 기본인데 뭐 중개해서 원격으로 중개까지 병행하는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제공을 좀 해드리고 사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쓰시는 어떤 면접 질문지 같은 거를 미리 주시면은 그 질문지를 교육 안에서 같이 진단하고 좀 개선하는 여러 학습자들의 또 생각이 같이 담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거부감을 줄이고 좀 더 회사의 어떤 질문지를 쓰게끔 유도하는 이런 방법들도 같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몰입감 있고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면접은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인정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사의 어떤 뭐 첫인상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질문으로 좋은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무심한 태도, 어떤 잘못된 태도가 좋은 사람을 돌아서게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체화하고 회사의 어떤 질문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뭐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의 어떤 면접관 교육은 좀 잘 구성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구, 예, 말씀 드리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넘었는데요. 예,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